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전기차 화재 영상은 기술적으로 설명하려고만 했는데요. 좀 더 생각해보면 동일한 벤츠 전기차 차주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향후 진행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국토부에 특별 점검 공고를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중고 페레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차 EQ 수량이 약 3,000대라고 합니다. 이 차량에 대한 전수점검을 권고한 것입니다. 일단 이번에 발생한 전소대 전기차는 합동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죠.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의외로 실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나머지 3,000대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벤츠가 점검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자체 리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행위겠죠. 그리고 특별 점검을 받은 차량에 점검 완료 등의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벤츠 코리아에서는 특별 점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3,000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수 검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배터리를 교환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어느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청라 전기차 화재의 좀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최초 연기 발생 이후 22초 만에 폭발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기차가 여기에 주차한 것이 59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59시간 중에 아무런 행위도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츠 전기차에 장착되어 있는 페레시스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 며칠 전부터 화재로 이어지기 위한 에이징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전기차는 주차가 되어 있든지 충전 중이든지 아니면 운행 중에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사실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충전 중이었느냐 아니냐라는 것과 화재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배터리의 충전율은 얼마였느냐가 중요한데요. 배터리 충전율은 찾아보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50%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 이하라고 하면 충전 후 주차를 했겠죠. 이 부분도 향후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여하튼 확인된 것은 전기차가 59시간가량 주차된 상태에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주차를 하고 불이 나기까지 차량에 외부적인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가령 화재 후 벤츠에서 주장할 수 있는 원인으로 하부 충격이 있을 것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면 테슬라 사례지만 하부의 충격이 직격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도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화재가 난 후 배터리 열에 의해서 하부가 녹아 버린다면 충격에 의한 화재도 감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배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봅시다. 일단 페레시스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알려진 바대로 21년에 특정 환경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베이징 자동차에 3만 대가 리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전기차의 연식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3만 대 규모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기간에 생산된 페레시스의 배터리에 품질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물량이 한국에 들어온 벤츠 물량에 있을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페레시스는 이 문제에 대한 각종 품질 문제로 인해 적자가 늘어났다. 배터리 사업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비용이 원래 많이 들어갑니다. 항상 크레임에 대한 유보금을 쌓아두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급증됨으로써 소진되어서 결국 23년 12월에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21년부터 23년 12월이니 지금까지 페르시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타이트하게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업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하니 거기에서 일하는 구성원들도 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벤츠는 45억을 기부하는데요. 이것은 전기차 대상이 아니고 청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벤츠는 아마 전기차 피해에 대해서도 금액을 계산 중일 겁니다. 현재 문제점은 동일한 벤츠 전기차, 아예 벤츠 전기차라고 합시다. 벤츠 전기차의 중고차 가격이 급락한다는 겁니다. 특히 페르시스 배터리가 적용된 전기차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벤츠에 요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총 대수가 3,000대라고 하는데요. 차량은 1억에 달하지만 배터리 팩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3,000대를 곱하면 300억인데요. 벤츠 입장에서는 점검을 하는 것과 교체하는 것과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 EQE 페르시스 배터리가 적용된 동일한 전기차라고 하면 지금 바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라 전기차 상황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차량 주행 중에도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 교체를 진행해주고 전기차를 반납한 후 벤츠에서는 렌트차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 코나 EV 화재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현대 LG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하기 싫겠지만 이건 2020년 10월 영상으로 5만회 조회수가 나온 겁니다. 벤츠 전기차 차주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현대 코나 EV는 여러 대가 순차적으로 발생했고 임팩트가 누적되면서 배터리 교체를 해준 사례인데요. 청라 벤츠 경우에는 임팩트가 워낙 컸고 배터리 화재 사항이 CCTV로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추가 분석 없이 벤츠 자체 조사만으로도 배터리 팩 교체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20년 10월 발생 이후 배터리 교체를 결정하게 된 것이 21년 3월입니다. 꽤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배터리 화재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벤츠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향후에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배터리 팩 교체 비용이 1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상 차량이 코나 EV 25,000대, 아이오닉 1,000대, 일렉시티 300대 등 총 26,699대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계산에 비교해보면 벤츠 사례는 코나 EV에 비하면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면 리콜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면 배터리를 어디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들었느냐 그 분량이 들어간 어떤 조건에서는 모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보면 LG화학,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죠.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 그리고 이 배터리를 H그린파워 팩으로 조립하고 현대차 그룹 계열에서 현대캐피코, 현대모비스에서 BMS를 더해 최종 모듈 형태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해당 기업 모두가 관련이 되는데요. 명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서 정확하게 타겟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2만 대가 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리스크 레인지라고 하는데요. 로또 추적. ESS 화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동일한 로또이냐. 해당 생산한 보통 배터리가 1별 5만 개 이렇게 생산됩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가 들어간 로또들은 모두 조사가 되는 겁니다. 이 전기차에 같은 로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로또가 2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량이 5만 개에서 2개 로또니까 10만 개. 그러면 10만 개가 들어간 전기차는 모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로또 수가 너무 늘어나면 클레임 범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배터리는 하나지만 전기차는 가격이 수백 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불량이 의심되는 롯들을 재현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현대차와 LG가 실시한 재현 실험에서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로트가 아닐 수도 있고요. 가령 비슷한 상황의 배터리로 실험을 한다면 실험수를 늘리게 되면 화재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재 실험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험성도 큰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벤츠가 국토부 특별점검 권고를 수용은 하겠지만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테스트를 해볼 것이냐, 그 테스트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가늠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벤츠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현황이 이제 공개가 되었죠. 주력이 보면 CATL, SK온, 그리고 페르시스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벤츠가 페르시스를 썼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페르시스에 투자를 했다라는 등. 하지만 앞서 내용을 보면 페르시스는 좋은 배터리 기업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벤츠 입장에서는 배터리 조달에 대해서 페르시스를 이용하면 좀 더 CATL이나 SK온의 단가 인하에 대해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스는 파우치 배터리를 만드는데요. 기술적으로는 하이엔드 기술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벤츠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페르시스 에너지, 페르시스 배터리는 현재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면 페르시스가 직접 광고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점이 찍혀 있는데 1865, 원통용 2170, 46 시리즈, 그리고 파우치 각형 배터리들, 특별하게 어떤 배터리인가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최상단에 페르시스의 P79, P73, 79A, 74A 배터리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페르시스는 파우치 배터리에서 상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스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 배터리를 생산하고 기존 글로벌로 보면 LG엔솔, SK온 대비 다소 기술력이, 영업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타 기업 대비 더 높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에너지 밀도를 높이게 되면 화재 위험성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허점이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 페르시스의 배터리는 벤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배터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품질 관점에서, 불량률 관점에서는 페르시스의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벤츠 입장에서는 SK온과 CATL보다 페르시스 배터리가 더 좋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벤츠의 고급 기종에 적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르시스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배터리 교체를 요구하면 벤츠는 페르시스 배터리로 교환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배터리로 교환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차주 입장에서는 페르시스 배터리는 최근 품질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겠고, 추가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도 있으니 중국산 배터리면 중고 가격에 대한 보상도 떨어지죠. 그래서 CATL도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CATL은 또 각형입니다. 파우치를 각형으로 바꾸는 것은 설계 변경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배터리 기업은 벤츠가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은 SK온이니 SK온 배터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구해야 되는 것은 현재 아무런 행위 없이 전기차가 그냥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벤츠를 회수해가고 배터리 교체 시까지 대차를 요구해야 합니다. 자, 현재 동일한 기종을 가진 벤츠 전기차 차주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페르시스 배터리를 다시 쓴다는 것은 다소 찜찜한 느낌이 들 겁니다. 저의 생각은 벤츠 코리아 입장에서도 중국산 페르시스 배터리를 한국산 배터리로 바로 바꿔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액도 그렇게 전기차 화재 클레임 범위로 봤을 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자, 여하튼 상호 원활하게 향후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